한 가지 운동으로 전체 다리 근육을 긴장시키고 자극할 수 있는 운동이 스쿼트이기 때문에 10분, 15분씩인데 매일 했을 때 확실히 야, 너 몸이 좀 달라져 보이는데? 라고 얘기 들을 수 있을 만큼 근육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앉고 일어서는 문제, 거동의 문제죠. 잘 걸어야 되는 겁니다. 계속 걸어야만 최소한의 신체 활동을 해낼 수 있기 때문에 하체 근력이 빠지게 되면 이런 것들이 불편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신호등에 불이 켜졌어요. 젊을 때는 넘어가도 10몇 초씩 남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호등 걷는데 마음이 급하다. 하체 근력이 꽤 많이 빠진 거잖아요. 그래서 하체 근력이 왜 중요하냐? 인간답게 우리가 이동할 수 있는 가동성을 책임져 주는 겁니다. 이것은 꼭 외출해서 필요한 게 아닙니다. 집 안에서도 거실에 갔다가 안방으로 오고 너무 중요한 것이죠. 또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근육이 있어야 대사적인 기능을 잘 할 수 있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식사를 하시고 나서 혈관에 있는 이 설탕들이 세포로 흡수가 안 되잖아요. 포도당이. 그러면서 이제 여러 질환을 만들어내는 건데 근육이 있으면 그것들을 빨리빨리 제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큰 근육이 있는 이 하체 근육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아무래도 관절이 상태가 좀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관절의 자세가 어디 있는지를 느끼는 그런 수용성도 굉장히 떨어지니까 움직이시다가 관절에 염좌를 당할 수 있는 확률도 좀 높아지니까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하셔야 합니다. 제가 훈련을 지도했던 윤성빈 선수 혹시 하체 보셨나요? 윤성빈 선수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로서 스켈레톤 선수 중에 가장 강한 하체를 갖고 있는 선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이런 선수들 계속 이 스쿼트 운동을 해서 그렇게 다리를 키운 거잖아요. 그래서 제대로만 스쿼트를 한다 그러면 한 가지 운동으로 전체 다리 근육을 긴장시키고 자극할 수 있는 운동이 스쿼트이기 때문에 이게 가장 중요한 운동입니다. 올바른 스쿼트 자세는 무릎 또는 허리 그리고 다른 부위에 힘을 과하게 주지 않고 편안하게 이렇게 구부릴 수 있는 이런 자세를 먼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스쿼트 한다 그러니까 뭔가 또 긴장하고 허리를 빼고 이런 게 아니라요. 발바닥 전체에 힘이 들어가게 돼 있고 무릎은 아주 자연스럽게 구부러질 수 있게. 근데 이것이 무릎만 막 이렇게 많이 구부러지는 게 아니라 발목과 무릎과 고관절이 거의 같은 비율로 편안하게 이렇게 구부러질 수 있게.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스쿼트를 하는데 얘만 이렇게 내면 이게 확실히 무릎이 많이 구부러진다는 것을 여러분들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도 한 근육이 너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건 나한테 좋지 않아를 거의 직감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별로 좋지 않은 스쿼트입니다. 자, 그래서 그냥 가볍게 이렇게 내려가는 겁니다. 이렇게 뭔가를 주스려고 할 때 우리가 그걸 주스려고 하면서 무릎을 구부렸던, 이건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무릎을 구부린 거잖아요. 이런 식이 돼야 됩니다. 그럼 스쿼트는 어떻게 되냐? 여기다 손을 이렇게 놓고 상체도 살짝 앞으로 숙여서 발목, 무릎, 고관절, 허리에 큰 자극이 없이 앉았다 일어났다 이거 할 수 있겠네 라고 돼야지, 내려가면서 허리도 막 이렇게 힘을 주고 이런 자세들이 우리 시청자분들을 다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쿼트는 1번 그냥 편안하게 앉았다 일어났다를 할 수 있느냐, 그 자세를 먼저 찾자. 그 자세를 찾았을 때 살짝 손 올리고 그거를 반복할 수 있게 되겠느냐. 10개를 반복해도 불편한 데가 없어야 된다. 그럼 그 위에 이제 우리가 중량을 갖고 하게 되는 스쿼트를 하게 되는 거죠. 무릎이 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다. 그럼 지금 뭔가를 잘못하셨을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병원에서 진단명이 없고 안 아팠는데 스쿼트를 하고 나서 무릎이 아프다. 그러면 이건 분명히 근육통이 온 거하고 무릎 관절이 아픈 거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훨씬 무릎이 많이 움직였거나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범위를 좁히든지 아니면 조금 천천히 내려가든지 아니면 중량을 낮추든지 이런 식으로 하셔야 합니다. 무릎의 부담을 줄이는 것은 조금만 내려가면 됩니다. 요만큼만 하시죠. 여기서 2주 정도를 이렇게 했는데 힘이 조금 들어오면 그 다음에 살짝 20cm 더 내려가시거나 10cm 더 내려가시는 거. 이게 무릎의 부담을 줄이는 스쿼트입니다. 그리고 또 무릎의 부담을 줄이고 허리의 부담을 줄이는 것은 다리를 넓히는 겁니다. 기존에 하는 자세보다 넓혀서 이렇게 되면 훨씬 부담이 줍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손 놓고도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리고 허리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은 같이 상체를 약간만 숙여서 무릎과 같이 내려가게 되면 허리에는 부담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무릎이 많이 구부러지지 않으면서 이렇게 되면 이게 지금 허리에 부담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같이 가자. 발목, 무릎, 고관절이 같은 비율로 움직이자. 이렇게 되면 이제 허리에 부담이 줄죠.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이 운동할 때 다칠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스쿼트, 런지 동작. 요 두 개가 이제 주범입니다. 무릎을 구부리고 펴는 운동인데 왜 이렇게 다치냐 그랬더니 자세가 안 좋아서 다칠 수 있습니다. 스쿼트는 좋은 자세만 가지고 하면 충분히 그 위에 계속해서 중량을 올릴 수 있는 특성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전문가가 아니면 몸에 대해서 인지도가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뭐 PT 선생님한테 잘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게 엉뚱한 폼을 갖고 저한테 오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저 이게 제 스쿼트 맞아요 그러는데 뭔가 자기가 신었는데 자기 신발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좋은 운동임에도 불구하고 런지 동작이나 스쿼트 동작이 이상한 자세에서 근육들을 너무 힘주면서 하게 되면 다칠 수 있다. 아주 자연스럽게 움직이면서 스쿼트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겁니다. 종아리 근육은 발까지 전달된 혈액을 다시 펌핑해서 심장으로 돌려주는 근육이고요. 종아리 근육이 있어야 우리가 계단도 오르고 잘 걸을 수 있는 기능을 끝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종아리 근육은 너무 중요하죠. 종아리 운동 같은 경우에는 5분 정도만 오전, 오후에 해서 한 10분 정도만 종아리 운동 하잖아요. 그러면 몰라보게 달라집니다. 종아리 근육을 키우기 어려운 것은 죄송합니다만 종아리 근육 운동을 열심히 안 하셔서 그렇습니다. 똑같은 근육입니다. 그런데 종아리 근육을 키우기 위한 운동이 팔 뒤꿈치 들기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그냥 지루한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될 때 살짝만 적용하면 종아리 근육을 잘 키울 수 있는 게 스쿼트도 종아리를 들어서 스쿼트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 다음에 내려갈 때만 종아리를 들어서 올라올 때 다시 펴. 내려갈 때만. 이런 식도 되고요. 런지도 종아리를 들어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이런 식으로 종아리가 자극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더 주게 되면 종아리 근육은 아주 잘 자랍니다. 4에서 5세트 할 수 있을 만큼 편안하게 했는데 땅땅해지는 거는 별로 없고 살짝 톤이 올라온 느낌에 들었다. 그럼 그 다음부터는 약간의 중량을 가지고 아니면 덤벨을 가지고 무게를 올려서 그리고 조금 또 다른 운동으로 엮어서 같이 하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꼭 편식하듯이 하나만 계속 하려고 하지 마시고 다양한 각도에서 다른 움직임을 써서 하면 근육을 더 잘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마치 종아리 운동을 하는데 딱딱해지기만 하고 별로 안 크는 것 같아 그러신 분들은 동작들을 좀 바꿔가면서 하셔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종아리를 여기서 이렇게도 들 수 있지만 약간 이렇게 해서 얘도 들 수 있고요. 벌려서 이렇게도 들 수 있잖아요. 제가 그런 것들을 지금 설명한 겁니다. 종아리 근육 자극시키는 것은 이렇게 종아리 하나 들고 또 하나 들고 이런 것들이 종아리 자극하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뒤꿈치가 하늘을 향해서 꽤 많이 올라갈 수 있게끔 이렇게 드러내는 거죠. 이렇게 되면 저도 벌써 이거 지금 하는데 종아리가 막 탄탄하게 자극을 받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요거를 20개씩 그렇죠? 한 3번만 해도 60개가 되잖아요. 그러면 종아리 근육이 옷에 딱 붙는 느낌이 나죠. 저는 개인적으로 30분 정도는 운동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근육을 키우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일주일에 그러면 매일 교수님 30분 해야 될까요? 이건 아닙니다. 그러나 한 번 할 때 30분씩 일주일에 3번 정도를 하게 되면 근육 키우는 것은 분명히 가능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최근 연구에 의하니까 그거보다 적은 시간. 근데 10분, 15분씩인데 매일 했을 때 이때도 근육이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30분씩 한 3번을 하시든지 10분, 15분씩 5일을 하시든지 전에 말씀드렸던 루틴들을 사용하면서 하면 확실히 야, 너 근육 완전히 달라져 보이는데 몸이 좀 달라져 보이는데 라고 얘기 들을 수 있을 만큼 근육을 키울 수 있습니다. 운동 후에 근육이 뭉쳐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불편하다 그러면 일단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폼롤러라고 있잖아요. 폼롤러로 그 뭉친 부위를 너무 세지 않게 아주 가볍게 롤링을 하세요. 그 다음에 그게 끝났을 때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훨씬 부드러워지니까 그냥 운동 끝나자마자 곧바로 일상으로 복귀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운동이 끝나면 한 10분 15분 투자하셔서 그 근육들을 좀 푸는 근막 이완과 스트레칭을 같이 동반한 쿨다운을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쿨다운이라는 것은 이제 운동을 격하게 쭉 한 다음에 심박수를 떨어뜨리면서 운동하러 들어왔을 때 상태로 가져가는데 이제 근육이 많이 지쳐 있잖아요. 근데 폼롤링 같은 거를 이렇게 그 부위들을 건드리게 되면 이제 혈관도 건드려지게 되니까 근육에서 빠져나갔던 물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촉진시켜주고, 그다음 피로물질도 제거하는 데 또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폼롤링으로 필요한 물질이 쌓여있는 근육에 가벼운 마사지를 함으로 인해서 회복을 촉진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근육이 조금 단축되어 있기 때문에 스트레칭을 통해서 충분히 이렇게 풀어주게 되면 그 근육이 이완되게 되면서 또 회복이 촉진되죠. 자, 이런 식으로 정적인 스트레칭, 폼롤링, 그 다음에 이제 끝나고 나서도 관절을 이제 가볍게, 그렇죠? 그리고 쭉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이런 동작들 있죠? 가볍게 끝내게 되면 이제 처음에 체육관에 들어왔을 때 상태처럼 조금 몸이 가벼워지니까 쿨다운이라는 게 열받았던 몸을 원래대로 좀 내려놓고 교감신경이 올라갔던 몸을 부교감신경이 올라가서 천천히 진정되게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걷게 될 때 지면을 자꾸 닿는 것은 발 근육과 발목 근육들입니다. 발이 지면을 닿을 때 지면에서부터 반발력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지면 발력이라고 그러는데요. 반발력이 있을 때 우리 몸에서 최고 먼저 힘을 흡수해 줘야 되는 관절은 발과 발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과 발목 근육들이 약하게 되면 거기서 필터링이 되지 않고 무릎으로 오게 되고 무릎에 충격을 더 주게 되고, 무릎이 별로 좋지 않으신 분은 그냥 허리까지 그냥 뚝 타고 올라오게 되면 허리까지 아프겠죠. 그래서 발목 근육은 지면 닿는 순간에 힘을 분산시킨다, 흡수한다, 이런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기립해서 두 발로 다니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심을 잃을 때도 이 근육이 있어야 빨리빨리 민첩하게 우리의 균형을 잡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충격을 흡수하는 기능도 있지만 균형을 잘 잡아주고 발의 힘이 견고하게, 그리고 발의 힘이 탄탄하게 들어가야 고관절도 건강합니다. 골반에서부터 내려가는 신경이 종착역이 발이거든요. 하나의 같은 신경줄기입니다. 그래서 발이 무너지게 되면 고관절도 무너질 수 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보행 시에 추진력을 낼 수 있는 것은 엉덩이 관절보다는 발관절입니다. 발목이 그리고 발이 강하게 추진해야 우리가 보폭도 크고 속도도 나는 것이거든요. 발목이 약한 사람들은 발을 좀 질질 끌면서 거는 식이 되겠죠. 근데 발목이 좋으면 탕탕 땅을 누르면서 앞으로 추진하는 거니까요. 노년에 발을 질질 끌고 가는 걸음 형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게 아니라 탕탕, 젊은 분들 걷는 거 보면 탕탕 튕기듯이 속도를 내면서 걷잖아요. 그게 어디서 오는 거냐? 발목이 땅을 누르면서 만들어내는 추진력이다라는 겁니다. 발목 근육을 챙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운동은 의자 같은 거 잡고요, 이렇게 발목을 돌려주면 좋습니다. 지금 제가 돌리는 거 보이시죠? 서클 동작을 충분히 해주시고 반대로도 해주시고, 그 다음 들고 내리고 들고 내리고 들고 내리고 이런 거 하고요. 의자 잡고 미니 스쿼트, 발 뒤꿈치 들었죠?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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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이 돼야 돼요. 가자믹은 비복근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다리를 꼬아 놓고 있는다는 것, 다리를 꼬는 자세도 압박을 하니까 혈액순환을 막겠죠. 그리고 상체를 너무 과하게 숙인 거, 이것도 혈액순환에 장애가 되는 또는 제한을 갖고 올 수 있는 자세들이니까요. 이런 것들을 조심하셔야 되고, 또 신발이 좀 타이트한 거 신으신 분들 있잖아요. 이것도 좀 문제가 되고, 옷도 옷 맵시 잘 보이시려고 아주 타이트한 옷들 있고 허리도 굉장히 타이트하게 있고, 이런 것들은 다 혈액순환에 좋지 않은 거니까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체 근육을 키우려고 그런다 그러면 하체 근육이 필요한 영양분을 계속 공급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순환이 잘 안 되게 되면 그 영양분이 제대로 전달될 수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순환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순환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다, 그러신 분들은 한 5분에서 10분 아주 가벼운 유산소를 하고 근육 운동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발 마사지 기구는 뒤에 있는 종아리를 마사지 해주면서 그 근육을 자극해 주니까 충분히 도움이 되죠. 너무 강하게만 안 하면 되니까요. 손상이 오면 안 되지만 적정량으로 거기를 움직여주면 도움은 되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받고 그냥 그거에만 의지하지 말고 내가 실제적으로 발목을 움직이면서 근육을 통한 순환 촉진을 만들어내는 것이 같이 동반되면 좋습니다.